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지당 발언했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나옵니까? 네, 저는 주재학일법 327호 외환은행 우리사업주의 의문을 참석한 박대진입니다. 먼저 본건 이사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사의 이 안건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은행 측에서 알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1월 28일 날 이사회 결의하고 그 직전에 이사들한테 언제 통보에 대해서 그 통보에 의하면 바로 며칠 전에 통보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식과 절차가 외환은행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중요한 이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회장님께서는 언제 이사회가 하나시절부터 이러한 주식 체결에 대한 의도나 지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쭉 해주시죠. 먼저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식 교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대외 주식에 미치는 이게 저희가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고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결정에 있어서 하나금융지주가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외환은행은 배제대체 막판에 통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식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법 조문보다도 엄청나게 변화할 게 많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종이든 큰 로펌하고 분명히 계약을 하셨고 또 이러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외환은행에 이러한 주식교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명히 책임자로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모 주주가 말씀하셨듯이 하이든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당당하게 언제부터 이게 끝났습니다. 이미 공식 의무가 없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에서는 언제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러한 주식교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왔고 신중하게 해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해주세요. 혹시나 굉장히 답변을 못하신다면 여기에 chen 이사회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양계 아까 계시죠? 우리 경영부국장님 교양부국장도 모은 게 이런 이사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럼 해결 못하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부국장님. 주주님 그 질문을 알아듣겠고요. 다만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런 사안들이 고려되고 저희들도 우리 외환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그리고 그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어기지 않으면서 긴밀히 또 협의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익에 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적인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떤 근거에 사실인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고 몇 월 며칠 날몇 명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으며 어떤 의미를 했고 로펌에 어떤 문의를 했고 어떤 결정을 받고 어떠한 정을 공책했는지 면밀하게 그런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직당장이라도 아니면 신청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희 주주들은 이번 주청 결의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금융 주주가 돼서 외환은행을 감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조치가 현재 한국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환은행을 감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외환은행의 마지막 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식교환 절차에 대한 일정과 거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외환은행 전 지점에 만들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그룹장한테 지시를 내려줘서 거기한 지난 그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시면 당당하게 약속하실 거고 없으면 또 말로 끊으시겠죠.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일정도 있고 비공식적인 고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안건이 여기 올라왔고 그런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형의 이익과 우리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얼마나 잘 고려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박 주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정에서 이사님께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잘 모르는 금융시장법이라든지 무슨 법 많이 얘기합니다. 시행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법에 대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 시민사도 그럴 겁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한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에 대한 반대 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부에 대한 출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1912년 작년도 12년 10월 16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하나부 297억에 대한 출연을 결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틀 후에 외환은행 노동조합에서는 10월 18일 날 바로 이틀 만에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은행법상의 전문가가 아닌 노동조합이 대외환은행에서도 검토하지 못한 이런 은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틀 만에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kanun을 통해서 하나주의 이런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검토를 했고 마침내 12월에 금융위에서는 위법성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도대체 준법감시는 뭐하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신 감사님은 그 위법성에 대해서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이러한 중요한 위법 사실을 왜 저희 돈으로 조합원의 피같은 조합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그것도 이틀 만에 나오는 법률 의견을 찾아냈는데 외환은행은 왜 그만한 인력과 우수한 규제를 가지고 왜 이런 것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검사 사표 써! 여기 강사님 와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건지 모른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시습니까?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나눔재단 같은 데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 지금 법에 의해서 엄격히 하게 되면은 우리 은행이 외환은행 나눔재단에 출연하는 것도 법상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금융위도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그 우리 문제 제기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과거의 그 관습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일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자성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법적 제도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주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도 많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은행의 자산 이런 여러 가지 규정함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향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라고 관련해서 사실 의원들을 위해서 혹시나 준법감시 쪽에서 혹시나 놓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행권 시행령이 하나금융주주의 하나구를 통한 간접 지배라든지 구세의 전 회장의 소유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의 수익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를 준에 있어서도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빠져나갈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님의 얘기입니다. 사적 목적을 가진 기부행위로서 하나금융사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기부행위는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금을 통해서 어떤 에리트를 만들어내고 에리트를 통해서 또 사회에 기여도 하겠지만 또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적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행정부에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외환은행 직원이 13명이 입학을 하고 매년 13명 들어가면 45명이 항상 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45명의 수혜 행위는 결국에는 45명의 직원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심을 갖고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해석될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사적 목적을 가진 기부의 행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분야 행정께서도 작년 2월 27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금융인 김석동 위원장과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한 회사에 보면 KB 하나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1천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며 그 목적 사업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넣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 누구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김승희 회장이 갖고 중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금융에 257억을 지원하는 것 이전에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합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나 우리 주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정한 회사,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계층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주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장 폐지 안건 결의에 따라서 외환은행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자 주주 입장에서는 외환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행정님께서는 외환은행이 상장 거래소에서 사라지지만 외환은행 법인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법인은 5년 동안에 하나은행과 절대 합병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직감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현 회장도 이러한 독립경에 대해서 분명히 보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음 주 총회에서는 결산 요청이 남아있지만 다음 주 총회에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주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은행에서 밖에 있더라도 주주로서 외환회사를 고객으로서 외환은행이 진정하게 약속한 5년만큼이라도 제발 독립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독립경영합의 5년에 대해서 행정님께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켜낼 의지를 뭘로 띄워줄 것인지 이 자리에 지친 직원주주 앞에 당당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주님이 또 제가 말씀드리면 말을 안 지킨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주주님이 지금 질문하셨지만 독립경영이 되는 게 참 과거에 그 신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5년간 독립경영을 합의를 한 저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정신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못지않게 그 중간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소위 독립경영은 지난 1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저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독립경영은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서의 독립이라는 게 진정한 그 외환은행의 가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독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는 분들 모두가 힘을 발휘해서 외환은행이 다시 충분히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그런 독립경영의 의지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0% 완전 자회사가 되면 마치 자기 재산이냐 마음대로 눈을 보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을 지금까지 많이 지켜오고 거기에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왔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외환은행의 소액주주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한 명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한 명이 한 개의 법인이 외환은행의 모든 주인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것처럼 이사의 경위가 하루만에 뒤집히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을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외환은행의 가치는 분명 5년 그 안에 훼손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은행들과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해외에 투자자본의 손을 벌려서 뛰어다니도 얼마 모지도 됐습니다. 그에서 해낸 방법이 하나은행에서 배당을 통해서 내는 겁니다. 외환은행 주주가 하나은행도 하나 주주가 1대 주주입니다. 모여서 1조 9천원인가요?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일시에 떼었습니다. 아시지만 은행에서 2조 원의 돈이 빠져나가면 바로 서민의 주머니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출해주고 고객분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산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본력이 2조가 빠져나가면 심각한 위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하나은행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외환은행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6천억 저희가 벌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6천억 이상의 손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익이 현재 주주들한테는 50원, 딸랑 50원입니다. 외환은행 역사상 이렇게 50원 배당한 적은 없습니다. 먹고 떨어지는 식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외환은행도 정가개정을 통해서 중간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7월달 이사에 지켜보겠습니다. 중간배정은 이사에서 결의합니다. 6월 중간배정에 진짜 배당을 많이 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소액주주 40% 앞에 주는 돈이 아까워서 배당을 안 하고 6개월 후에 아니면 머리 쓴다면 2년 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주주가 어려워진다면 언제 없는데 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배당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행정님께서 막아달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SC 자회사의 사례에 보면 SC제일은행을 100% 완전자 회사 이후에 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은 저희 은행들의 자산이 다 업무용 보유자산입니다. 대부분 영업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원 다 업무용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배당해주기 위해서 업무용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SC제일은행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IMF 때 연수원을 매각하겠을 때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고 마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가 진짜 우리가 연수원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외환은행의 중요한 자산이 절대로 매각되지 않도록 행정님께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행정님과 현 이사회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떳떳하게 외환은행의 사회 이사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진정하게 외환은행의 가치를 지키는 결정이 무엇인지 흔히 얘기하는 거시기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 이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제일주의시고요. 여러 경로에서 나름대로 평가가 좋으신 분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 이사가 되면 왜 눈이 흐려지시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외환은행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 외환은행의 성장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직원 들어서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독립 경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더 말씀드렸고요. 그 중간 배당 문제나 뭐 자산 매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우리 주주님 못지않게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외환은행의 그런 입장에서 항상 보면서 제가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과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이 됐으면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휴교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 좀 더 하실 분 주주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저 끝에 계신 분 한번 먼저 하시고 보시죠. 저는 소액을 투자한 대학생 주주입니다. 박성우라고 하고요. 사실 수업이 없어서 공부 겸해서 왔는데 일단 행장님께서는 외환은행의 행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경영학 원론에 처음에 나오는 게 경영자는 주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에 나온 주주라는 것은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행자님께서 계속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해서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건 여러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특히 우리 직원 주주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아까 분명히 제가 듣기에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소액 주주들이 재산상의 어떤 거를 아까 단주인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보호장치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일부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자님께서는 현재 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다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나 이런 모두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자본주의고요. 자본주의는 소액 주주도 법에 따라서 그 시장 원칙에 따라서 보호되는 게 또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 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주식 교환 비율은 법에 따라서긴 하지만 장부상의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의 상의 가치만을 반영한 겁니다. 맞죠? 주주님이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에 위축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에 따라서긴 하지만 질문을 다 하세요. 네, 다 법에 따라서긴 하세요. 법에 따라서긴 하지만 장부상의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현재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답변을 다 하세요. 아니, 일단 여기 먼저. 아니 제가 질문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도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제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 무슨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이 주가죠. 그렇죠. 주가에 의해서 주가에 의해서 하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맞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주주총회에 앞서서 저희들 이 주주총회 뭔가 다른 주주총회가 열려서 현재 장부상의 가치가 뭐 14,000원이라고 치고 주가가 7,000원을 쳤으면 나머지 7,000원에 대해서 현재 당장 한 주당 7,000원씩을 모든 소액 주주에게 배당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무슨 법적 근거가 아니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제일 큰 틀에서 자본주의 틀에서 생각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자본주의 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틀에서 그 14,000원인 내재 가치가 왜 지금 7,300원의 거래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데 그거를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될까? 단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장상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관없이 주주의 왜 투자자들은 14,000원짜리가 7,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그거 왜 다 사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현대 주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치면 모든 기업에 있어서 현재 주가가 장부상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음에도 자본 임용을 가지고 배당을 했거든요. 전에 외환은행이 제가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레리 클레이 행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1,000원 이상의 배당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 정도의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신 겁니다. 행장님께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론스타 기간 동안의 배당 성향은 좀 예외적인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배당 성향은 대개 20%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론스타 기간 동안의 우리의 배당 성향은 50%였습니다. 자본 적정성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거는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했다고도 보실 수 있지만 론스타가 많은 배당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소액 주주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론스타가 마음에 드셨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리고 다른 은행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다른 은행이 망하면 따라하고 다른 은행이 뭐 투자하면 거기 같이 따라할 게 아니었어요. 외환은행 독립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이 평균적인 배당 성향입니까? 더 하면은 자본 적정성이 낮아지게 되면 대출 성장이 어려워지고 성장이 어려워지면 은행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걸 경영학을 해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은행이 제 답변 좀 더 들어보세요. 우리 외환은행이 왜 이렇게 자산 성장을 그동안 못했습니까? 왜 못했겠어요? 아니 외환은행의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을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소액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언제 기간의 소액주주냐 그리고 그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여러 면에서 자산 성장이 지체돼가지고 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을 때 소액주주들하고 소액주주들 사이에 서브시디 문제가 생깁니다. 보조금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뭐 시장 가격을 내재 가치 내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회계법이나 이런 데서 14,000원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7,000원을 더 드리게 되면 회사 돈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회사 돈을 함부로 밖으로 빼나가면 안 되게 되겠죠. 밖으로 빼나가는 게 아니라 배당은 원래 주주에게 1,000원씩 있는 건데 어떻게 밖으로 빼나가는 겁니까? 배당을 아까 7,000원씩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경우에서 꼭 7,000원이라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주식 교환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분명히 현재에는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주가 동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주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은행의 행장이 적어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오늘 주주총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 만약에 주식 교환해서 하나금융의 가치가 올라가자 하락하게 되면 거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주식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주주님들 현재 당장에 그러면 어쨌거나 배당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우선 배당 고액의 배당에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시킨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 교환을 했다라면 소액주주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분명히 노사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노조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독립경영을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에 앞서서 애초에 독립경영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하나금융으로 주식교환이 됐을 경우에 하나금융 쪽에 배당을 20년간, 30년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붙여놓고 주식교환을 하셨으면 만약에 노조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피해를 회피할 방법을 그것 역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 인지하고 계심에도 그런 건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40%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60%의 횡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장님께서 주주 100% 현재 모든 주주들의 행장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건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정치적인 제 정치적인 생각은 상관없고 제 정치적인 생각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현재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0%가 넘는 비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50%만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가 전체 대통령입니까? 현재 행장님께서는 60%의 행장님이십니까? 전체 행장님이십니까? 훨씬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행장님께서 훨씬 아버지 연배보다 더 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행장님 양심에 따라서 행장님 양심에 머리 색깔 하얗다고 그러시는데 그 신상 발언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행장님께서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신 게 아니라면 행장님께서는 분명히 배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님께서 배우고 계신 그 경영학이라는 게 경영자의 판단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시각에서 보면 고민이 있으면 항상 그런 자본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서 잠시만요.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서 경영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옷을 벗고 사퇴하게 되는 거 역시도 자본주의가 주주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그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이라던가 다른 기타 소송에 의해서 죄를 지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역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영의 안건 사항에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해주세요. 경영 사항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도 경영자님이 맞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도 경영자님이 지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을 지면 만약에 이후에 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무슨 손해? 책임을 지시겠다고 무슨 손해를 제가 경영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경영상의 책임이라는 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거나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게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자체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경영자님께서 본인의 사진을 걸어서도 다 아플 정도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학생 주주님이 그렇게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거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주님 말씀하시는 분을 충분히 알고요.
조차 저한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알아주시고요. 내려가세요. 전 제가 원하는 답변을 다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콘트에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이전에 주식교환 이전에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주주총회에서라도 뭔가 배당 현재 손해를 입은 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배당을 한다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노조의 권익에 따라서 향후에 주식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금융에 10년이든 20년이든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는다면 제가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거는 자본주의를 이용한 편법적 행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주님은 지금 정기주총에서 다음 주에 있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주식 교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요, 임시 주주총회고 주주총회는 경영자님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닐까? 주주총회에서 다음 정기주총회에 있을 안건을 미리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어쨌든 주주가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오늘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완전히 오늘 안건에 대해서 아니, 지금 안건을 저 그만 여기 주주님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주 의견을 던져하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선수는 주주도 아니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임시주주총회가 있고 다음 주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주가. 그 안건은 저희 주주들이 원하는 안건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 제안을 하세요. 그 경영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주주 제안을 요건에 거쳐서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향후에 정기주총에서 만약에 그런 수준의 고액의 배당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왜 말씀 못하십니까? 경영자로서의 결정권이 있고 아니, 그건 지금 경영자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중간 배당을 하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뜻을 알아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거죠. 예. 필요하실 때는 분명히 행장으로서 권한이 있고 자기의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아니 권한이 있는데 제가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을 내실 수 있고 뭔가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결정나는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주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아니 그거는 앞으로 가서 결론을 주주님 저희 이제 그만해주세요. 예. 그걸로 알아주겠습니다. 일 그만하라고. 끊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죠. 1377호 김문용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 주식교환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의 셈법으로 주식교환 비율을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외환은행의 내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회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러게, 예. 아니, 저는 그 단수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14,000원 정도. 예, 14,000원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재 가치가 14,000원이고, 시장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7,000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시장에서 패널들이 이런 거를 시장에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장님으로서 올바른 그런 발언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은 주가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어디서? 주가가 내재 가치를 반영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회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IR 활동을 하시고 더 열심히 뛰시고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동안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떠신 일들을 하셨습니까?
맨날 직원들만 맨날 깎아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왜 고객을 확인다 수시로 새벽에 왜 지금 방문해가지고 왜 우리 직원들 회장님께서 진짜로 하셔야 될 일은 이런 주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 이런 주가 관리를 못하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가 관리를 결과적으로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가 큰 틀에서 움직이고 강은행의 내재 가치하고 주가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위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PBR이 낮은 데가 아마 거의 하나지주가 거의 제일 낮은 정도로 이렇게 내재 가치를 주가가 반영 못하는 주식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외환은행이 충분히 그런 걸 받지 못했고요. 다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런 걸 냈습니다.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방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 안건은 특별 결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출석한 의견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오늘 위한 표결은 부득이하게 그 찬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식 교환에 대해서 이제 주주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주주님들께서 이 찬반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실무적으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지금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시해서 진행요원이 들고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위원들은 투표용지를 주주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께서는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가 될지 모르니까 본인에서 오랫동안 투표하세요. 저희도 좀 주세요. 여기에다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맨날 연락도 안 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교환만 일어납니다. 반대를 하시면은 자 시장에서 파실 수도 있고 주식 교환을 하실 수도 있고 공개 매수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를 세 가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총에 참석하기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신 주주분들은 오늘 만약 찬성으로 표결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경우, 주식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자격이 변하는 경우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의 표결에 대해서 증권사나 예탁원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오늘 참석하신 주주님들, 이런 분들은 만약 오늘 표결을 찬성으로 하시면은 주식 매수 처분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냥 반대나 기권을 하시면 그대로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전에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찬성하셨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표결을 찬성으로 하시든지 반대를 하시든지 주식 매수 청구 자격은 없게 됩니다. 제2호 의안에 대한 의결 결과 찬성 의견을 표시한 주식수는 4억 3,731만 5,042주이며 이는 출석한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나건들 지지하고 알아서 다 하세요. 저희 갈 테니까. 앞으로 힘든 거 없잖아요, 이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호 의안은 주식의 갑시다. 교환되어 자, 일어나. 갑시다. 들면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주초 인사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통에 참석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운동을 주시도록 이제 일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론스타는 쾌재를 부르겠네요. 네. 네, 론스타 쾌재를 부르겠네요. 지금 주주의 심정이 저만큼이에요. 저만큼. 똑바로 가세요. 각성하시고. 쪽팔린지 하세요. 쪽팔린지. 당장에 계획이 좀 빨리 좀 하세요. 저는 잠깐 폐지하면 되는데 제정신이 앉아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걸 안 합니다. 여러분 야유하면 없어요. 뻔한 결과라고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까? 행정 마름이야. 네, 외환은행 행장에 그런 지위조차도 못 지킨 사람이죠. 주주는 10분 만에 끝나세요. 10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거 시간 동안 그 주주 불러놓고 결국 이거야? 네가 그래서 들어. 아니 10분 만에 끝나는 주총도 있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이사들 자기 있는 놈들 하나도 없어 이 개새끼들. 앞으로 외환은행은 그러면 얼마 이 새끼들아. 주총이 없잖아. 앞으로 주총이. 외환은행이 없어진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릎 꿇고 지금 빌어서 지금 현찰을 파는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직원들 보세요 직원들. 예? 피구를 빨아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선배님들이 이해해도 됩니까? 창피합니다. 예? 선배님들 창피하죠. 이해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잘하세요. 제발. 진짜 해보세요 빨리. 어떻게 지켜드리는데 제발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직원들만 잘하면 됩니까? 제발 직원들이 벌어둔 돈으로 똑바로 쓰세요. 필요한 곳에 제발. 2조 5천억을 하나은행에 돈으로 하겠습니까? 외환은행에 돈으로 하겠죠. 론스타에게. 직원들 무서워서 못 나가십니까? 지금 잘하셨으면
당당하게 직원 끌고 가요! 몬스터로 빠져나간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얘네입니까? 하나금융 주주 대리인 어디 계세요? 한번 면담합시다. 직원 대표하고 명단 좀 합시다. 얼마나 잘 걸어갈지. 하나 주주 누구 있습니까 대리인? 여기 면담합시다 면담. 예? 면담하자고요. 대리인 나와라! 대리인 어딨어? 대리인 나와! 대리인 나와! 외환은행의 자산 안 빼먹겠다고! 약속하고 가세요. 약속하고. 적어도 외환은행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해요! 어디 계세요 우리 대리인! 자, 얼굴 꺼내 잡아봅시다. 봅시다 한번. 자, 얼굴 꺼내 잡아봅시다. 빨리 잡아. 누가 대리인이에요? 누가 하나 뒤주에서 대리인입니까? 아까 변호사님! 한번 봅시다. 아니 아까 드린 거잘 하시네요! 예?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얼굴 보자! 예전에는 평가도 받고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야? 지멋대로 필요할 때 꼴리는 대로 하나? 나와라! 얼굴 보자! 무슨 내 외래인이 이런 꼴이 됐어 어쩌다가? 지금껏 반대하다가 찬성 누른 직원들 얼굴 볼 거예요? 주주도 있었답니다.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7천 얼마를 받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몬스타가 가져가는 건 2조 5천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 60%한테도 이렇게 절전냈는데 100%면 찌리가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네. 명심하세요. 비록 제가 막말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불만이 많은 소액 주주의 빙의예요, 빙의!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개새끼들아! 진짜! 양명 누가 볼 거야? 외환은행 어떻게 지켜내는지 누가 볼 거야? 답변 조심해!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막말 많이 들었어요. 주액 주주분들 5만 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물 끓고 빌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다음 주초 정리주초 2,000원 개판이 될지 배당 많이 주시면 아무 조용하겠죠. 예전처럼 배당료 20%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에요 500원. 50원이면 배당료 6%입니다 6% 배당 성향. 무슨 배당료가 20%도 못 맞추는 주제에 무슨 배당료를 하겠다고 그래요? 할 말 많지만 돈은 두고두고 들으세요. 소액 주주분들 외환은행 방문해서 덮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난 다 직원들이 몸으로 맞아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행저축 팔으라고 푸시하는 인간들, 금리 강도 상황에서 직원들 엿먹이는 인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직원들이 투쟁하고 이렇게 지켜온 직장들 제대로 시키세요. 똑바로 결정하시고 아까운 돈 안내 이런 데 쓰지 마세요. 투자 설명서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보냈어요? 보내라는 규정 없어요. 뭔가 캔디는 게 있는데 뭘 캔디는 겁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견 우편으로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왜 우편으로 보냅니까? 캔디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소송할 것도 아니고. 기사님들 아시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 법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있는 자의 편이니까. 그렇지만 기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액금지의 부담과 비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앞으로
직원들이, 소액 주주들이 외환을 지켜나가는지 이사들이 못 지킨 거 직원들이 지킵니다. 지켜보세요. 파이팅! 자, 동지 여러분! 이런 역 같은 주주총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동지들 구호하나 외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죠! 씨발놈아! 왜 안 그래! 안 죽는다! 자, 동지들! 퇴장합시다! 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외환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임원 여러분, 회장님, 오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피가 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오늘 주총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항의하셨고 그다음에 투표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될 게 뻔히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똑같이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하는 것은 똑같이 위법행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뒷일 잡혀가지고 욕을 먹고 앞으로의 저희가 큰 전쟁에 있어서 이런 뒷일 잡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총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도 많이 했고 해서 주총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정당성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걸 전달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총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기자들하고 좀 했는데요. 기자들이 처음에는 외환은행 상장 페이지 된다라는 기사를 쓰라고 왔다가 주총장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 진짜 문제 많구나.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식기관이나 외환은행 독립경영에 대해서 반드시 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저 변호사님 외에 5분의 변호사님이 같이 했습니다. 자, 6분의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들의 투쟁에 선보이 서 계십니다. 217 합의서의 당사자시며 227 합의서를 끝까지 완수하실 김기철 위원장 동지께서 향후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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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외환은행 전 지부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안대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임시주총에서 외환은행 강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고 참담합니다. 시선론 부도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국민적 약속인 노사정 합의마저 짓밟고 끝내 외환은행을 말살하겠다는 외환은행의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경영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서치 않겠습니다.
부당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안은행을 김성일 땅에 사금고로 만들고 수많은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약탈했습니다. 위안은행 강제 협력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총은 위안은행 사상 최악의 주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위안은행을 상장 폐지시킨 오용의 역사 맨 앞에는 하나지주와 위안은행의 경영진과 이사들이 그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이번 주총은 오늘 끝난 게 아니라 8천 전 직원 5만 2천 소액주주들의 가슴에 피눈물로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투쟁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안은행을 사랑하고 하나지주의 작태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지주와 그 지원 세력의 정보 차단과 찬성 유도가 아니었다면 절대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위안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지주가 아니라 바로 위안은행을 사랑하는 소액주주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위안은행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릴레이 연차 휴가를 포함한 모든 투쟁에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줌으로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KB만의 저력을 보이는 것이며 또한 언제든 계속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지주의 합의 위반과 불법행위, 합병 추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달 전 합의서 점수를 외치던 자들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양의 칼을 쓴 늑대 같은 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합의 위반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각종 법률 투쟁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 땅의 양심 차별과 연대하여 법과 합의를 위한 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위안은행의 동기경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조직을 죽이는 투쟁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도조합에서 주식교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월요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대를 소집하고 2013년 임단회도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강구한 투쟁이었다면 얼마나 빨리 합병이 촉진될 것인지 모든 직원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교환과 상장 폐지에 의한 합병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위안은행 직원들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로서 2.17 합의서에 대한 모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것임을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 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찬 수행사를 해주신 김기철 위원장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힘차게 광고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 마지막으로 외환은행이요 영원을 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정부는 제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가시면 자리 있습니다. 선민 자리 있습니다. 한분더 나가세요. 저 앞에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적으십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적으십니다. 자, 앞쪽으로 나가시면 자리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 적으십니다. 힘내세요. 외환노조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싸우신다고 하셨고 이기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또 일이 있을 때 외환노조를 또 많이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